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온몸에 소름을 돋게 하고 심쿵하게 만들었던 드라마 연인이 파트 1을 마쳤습니다. 작가 황인경 씨는 제작 설명회에서 드라마 연인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10화에서 길채는 아침부터 혼인 준비하는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은 누군가의 혼인이 있는 날인데요. 과연 길채가 혼례를 올릴까요? 많은 리뷰어들이 여러 가지로 자신의 의견들을 올렸어요. 리뷰어들이 쓰는 10이라 가상 시나리오를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구원무와 길채가 결혼하지만 구원무가 량음의 화살에 길채 대신 맞아 죽는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길채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다. 그리하여 3년상을 치르기 위해 길채는 고향 능군리로 떠나고 혼례는 늦추어지고 그 사이 구원무는 죽는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길채는 이미 자신의 몸과 마음은 장현에게 있다고 구원무에게 솔직히 말한다. 그리고 혼례식을 올리지 않고요. 길채는 정신이 맑은 아버지를 모시고 식구들과 능군리로 떠난답니다. 길채는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제목처럼 연인의 역할로 돌아올 것 같아요. 드라마 연인을 진정 사랑하셨던 많은 분들이 9화까지 너무나 좋은 스토리에 함께해 오다가 갑자기 10화에서 정신이 확 깨는 배신감 아닌 배신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엇갈리는 것도 드라마의 운명이라고는 하지만 엇갈려도 너무 엇갈리게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심양 2년 후라는 설정의 새로운 여인의 등장과 주인공 장현과의 묘한 분위기, 그렇게 좋은 엔딩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거든요. 너무도 아름다웠던 장면, 청보리밭에서의 장현과 길채의 포옹과 그 입맞춤, 이미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희석시키는 게 파트 1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아무튼 당장 MBC 드라마 연인을 손절할 것 같은 분위기, 한꺼번에 10화에 퍼부어지는 악평들, 댓글들, 그 전까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장현 역을 맡았던 남궁민 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영영 떠나던 날 죽도록 미워 한참을 보았네. 헌데 아무리 보아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아. 외려 내가 미웠어. 많은 사랑, 관심, 우려 모두 감사드려요. 꼭 아름다운 장현과 길채의 사랑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인공 장현 역을 맡았던 남궁민 씨 글을 읽고 나니 안심은 되더라고요. 9화까지 너무나 잘 오다가 귀엽고 당차고 사랑스럽던 우리의 연인 길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두 남자를 울리는 여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야반도주를 하다가 나루토로 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갔을까요? 그 당시 부모님의 존재는 내 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가족과 엮여있던 조선시대 1637년이었습니다. 길채가 떠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결코 혼례를 치르려고 다시 간 것이 아니지요. 길채는 혼례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루에 나와서 장현이 자신의 편지를 읽고서 강에 버리고 또 꽃신을 강물에 빠뜨리는 것을 언덕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는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2번이나 하고 3번째 레트 버틀러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 레트 버틀러의 품에 안겨서도 스칼렛은 이루지 못한 애슐리와의 사랑을 꿈꾸는데요. 그렇지만 스칼렛이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 레트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애슐리는 그저 그녀가 만든 환상이고 습관일 뿐 실제의 애슐리는 아니었거든요. 스칼렛은 애슐리의 부인 멜라니가 죽고 난 이후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지만 레트는 너무나 지치고 스칼렛에게 정이 떨어집니다. 5살 난 딸 보니가 살아있을 때는 보니를 돌보고 사랑하고 보니에게 받는 사랑의 기쁨으로 잘 살아왔지만요. 딸 보니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고 나서 레트는 슬퍼하고 상심합니다. 그리고 스칼렛에게 별거를 요구하고 떠나갑니다. 레트는 스칼렛을 오랜 세월 사랑해왔지만 스칼렛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차린 것은 너무나 늦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여주인공 스칼렛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스칼렛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그런 건 모두 내일 타라에 가서 생각하겠어. 그때는 버틸 힘이 생길 테니까. 내일 난 그 일을 되찾을 무슨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어쨌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아닌가. 한국의 병자호란과 미국의 남북전쟁.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그려지는 길체와 스칼렛 오하라. 그리고 그 둘은 사업 수단도 뛰어나고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이장현과 레트 버틀러. 그 둘은 어쩌면 자신들의 표현처럼 다른 사내일 수도 있습니다. 책만 읽은 연준도령과 다르게 이장현은 세상 물정에 밝고 그 당시 사회를 제대로 읽고 있으며 거기 맞추어 행동합니다. 레트 버틀러는 이상적인 꿈의 세계에 머문 애슐리와 다르게 실행력 있고 대담하게 또 현실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두 사람은 능글능글하고 여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바람도 잘 피울 것 같지만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예기치 않았던 사랑에 빠져듭니다. 특히 우리의 장현은 사랑하는 길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무엇이든 해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트가 스칼렛을 떠나기 전에 말하는 걸 잠시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관심을 내가 끌게 되리라고 믿었지. 웃고 싶다면 웃어 좋지만 난 당신을 보살펴주고 귀여워하고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나 다 주고 싶었어.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내가 보니에게 그랬듯이 마음대로 당신이 누리게 할 생각이었지. 장현과 레트 이 두 사람은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남자답습니다. 연준도령과 애슐리, 은혜와 멜라니 참 많이 닮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새로움이라는 세계, 창조라는 세계로 한 단계 올리는 건 바로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들의 섬세한 리얼 연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저는 파트 2가 무지무지 기대됩니다. 10월이면 파트 2로 돌아올 연인을 기다립니다. 파트 2는 아름다운 이장현과 길체의 사랑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그 연인들 기다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함께 파트 2를 기다려 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